네, 첫 번째 큐브는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성폭행 그리고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의 두 번째 구속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장이 기각돼서 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죠. 박주희 변호사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내용 저희가 좀 시간을 돌려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종선 전 회장에 관한 성폭행, 횡령 의혹 어떤 사건인지 이수정 교수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 사건은 2017년도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잠깐 뉴스가 나온 적이 있고요. 기사화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었고요. 그분의 이제 문제는 지금 축구부 운영비를 수억 원을 횡령했다 이런 예. 혐의하고 또 다른 혐의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축구부에 진학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예. 수천만 원의 또 다른 이제 돈을 찾아 챙긴 그런 예.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분이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 아마도 어머니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예. 추가적으로 이제 수사를 한 다음에 최근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한편으로는 그 성폭행 혐의에 대하여서는 지금 민변에서 학부모들을 모아가지고 성폭행 공갈 강요 혐의로 예. 정 씨를 다시 추가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상세한 내용이 뭐 성폭행도 그랬습니다만 뭐 속옷 빨래를 하게 시키거나 뭐 개밥을 주게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폭로가 돼서 소위 또 갑질 폭로가 있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이었는데 지금 이수정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 기각의 사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그 죄를 이제 혐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요. 그러니까 예. 운영비 횡령과 관련된 금품 관련된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후원회비 관리자의 진술이나 예. 아니면 피해자가 해명한 자료에 비추어서 법원이 보기에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기에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제추행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반박할 기회를 줘야 된다. 예. 그래서 뭐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예. 그 밖에 뭐 피해자의 범죄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관계 그리고 주거가 일정한 점에 비추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 피해자를 구속할 만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라고 법원에서는 보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는데 보강 수사를 경찰이 해서 추가적으로 사실을 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이게 예. 사실은 굉장히 국제적인 망신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로 보인다라고 예.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이제 해외 구단으로 우리나라의 유소년 선수들이 영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영입을 할 때 그쪽 구단에서 이런 이제 선수들을 굉장히 잘 훈련을 시켜줬다. 하는 명목으로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을 육성해준 학교에다가 예.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을 훈련 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돈인데요. 예. 이것을 결국에는 또 언남고로 지급을 한 것인데 이걸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사실을 좀 포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조사 중인 내용인 것이고 또 다른 혐의이긴 한데, 근데 이번에도 이 구속영장 신청 때 그때 당시 신청 때하고 혐의가 비슷하다고 들어서 이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저번이랑 혐의가 똑같은 거면 결과가 똑같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와 혐의가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또 더구나 지금 이전 구속영장 기각 사유 자체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한 거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법원이 봤을 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영장이 발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특히 이제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요, 경찰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성폭력 전담 수사관을 이제 투입을 해서 그 그러니까 피해자들이죠. 그러니까 예. 이제 학부모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진술을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진술한 부분이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법원을 반드시 기속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든지 신빙성 있는 진술이 이 혐의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법원에서 충분히 이제 고려할 만한 사항인 거고요. 지금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혐의가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상 횡령이라는 죄명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또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의 필요성 사유에 있어서는 좀 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계의 사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 이제 갑질이나 예를 들면 성폭력 문제 같은 거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제 또 정 전 회장이 이 구속 여부에 따라서는 구속이 돼서 향후에 이제 뭐 저희가 내용을 다 봐야겠습니다만 실제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나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2017년도에 스포츠계에서 이제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여러 사건들이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도 사실은 2017년도에 이제 발굴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아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처리가 안 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다시 처리가 되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 이렇게 되면 다시금 또 이제 스포츠계 미투가 다시 재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구속 여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